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접속사 문법 첫 번째 연습 해보겠습니다. 몇 문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앞에 우리 학습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You can pay now. 그리고 When you come back to pick up the paint. 선생님이 앞에 이제 타이틀 페이지에서 접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와 단어, 그리고 구와 구, 또 절과 절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준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쌤이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구와 구, 절과 절, 이렇게 딱딱, 획일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의미적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그런 표현일 때는 지금 1번 문제와 같이 한 단어와 절을 갖다가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번 문제를 갖다가 발췌를 한 겁니다. 자, you can pay now.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사 파트니까 무슨 접속사가 들어갈 건데 now하고 when 이하하고 이렇게 앞에 now는 단어고 뒤에 when 이하는 절이고 해서 살짝 문제를 처음 딱 접했을 때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불할 수도 있고 지불해도 되고, 그리고 뭡니까? 전체가 when you come back to pick up paint 이랬죠. 페인트를 갖다가 가지러 다시 올 때, 이도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단순행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보다는 분명히 페인트를 주문해 놓고 가지러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의 팩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픽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누구를 갖다가 공항 따위에서 이렇게 태워주다, 학교에 아이들을 갖다가 차로 태워주다, 이렇게 할 때 픽업 한다, 이렇게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획일적인 한 1대1 대응해가지고 1대1 대응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갖다가 의미를 갖다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전사적 부사 혹은 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이미지적으로 잘 조합해서 문맥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지러 오다라는 뜻이 되죠. 가지러 다시 올 때. 근데 보면은 now도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when 이하도 시간,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now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뒤에 나오는 when 이하의 절로 표현한 내용과 의미적으로 시점을 표현하기 때문에 대등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래 되죠. 이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오아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불해도 좋고 그리고 페인트를 가지러 다시 올 때 그때 지불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stand over there. 자, 저 너머에 한 서봐 이래 되죠. 그리고 then이 와 있습니다. then. 만약에 이제 then이 없으면은 until 따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you will be able to see better. 저게 훨씬 더 잘 보일 때까지 어쨌든 저 너머까지 가서 서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until then이 없을 때는. 근데 지금 then이 와 있기 때문에 until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 이제 중요한 것 뭐냐면은 지금같이 이제 명령문이 나오죠, 그죠? 처음에 문두에 명령문으로 딱 시작합니다. 동사 원형으로. 혹은 뭐가 있겠습니까? 3인칭에 대한 동사, 명령문 동사, let로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 내용이 쭉 가다가 이게 한 줄에서 한 세 줄까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쭉 가다가 놓쳐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뭡니까? and나 or가 이렇게 딱 오는 경우, 그죠? 명령문 플러스 and or 구조라는 것, 이게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명령문에서 2인칭에 대한 어떤 명령문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깜빡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let가 왔을 때 더더욱 그런 경우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명령 플러스 하나의 reading and guess로 보면은 앞에서 명령문 형식의 동사가 딱 등장하면은, 특히 문두에 딱 등장하면은 저 뒤에 가면은 뭔가 and나 or의 어떤 명령 플러스 and or 구조가 아닐까라는 것을 guessing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독해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본 문제에서는 문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명령 플러스 and or 구조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챙기고, 특히 독해를 할 때 reading and guess 관점에서 반드시 숙지해 둬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stand over there에서 저 놈을 한번 써봐. 그러면 and then, 그러면 이래 되죠, 그죠? and then, 그러면 you'll be able to see better. 이게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죠. 명령 플러스 and 간단하게 해볼까요? work hard, 열심히 노력해.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and 오면은 you will succeed 이래 가겠죠. 그죠? 성공할 거야. 근데 or 하면은 열심히 일해.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you will 똑같이 하고 fail 이래 되겠죠. 그죠? 간단한 이 문장이지만 독해를 할 때 특히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라는 것, 능 플러스 and or 구조 반드시 챙기고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I was wondering. 뭔가 좀 궁금하다, 이 말이죠. 또 요 진행인을 살짝 쓰고 있는 것은 I wondered 이렇게 단순 시제로 과거형을 썼다든지 아니면 단순 현재 시제로 이랬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상당히 뭔가 비중을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뉘앙스에 가까운데요. 이게 이제 진행형을 살짝 쓰고 있는 것은 약간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뭐라 그래요? 살짝 자신의 의사를 갖다가 뭔가 조금 얼버무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앞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뭔가 좀 궁금했을 뿐이야, 뭐 이 정도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로 지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 고민 중이었어, 궁금했어, 뭐 이 정도 의미도 되는데요. 그래서 I wondered보다는 I was wondering 하니까 뭐 그럴까 하고 뭐 좀 궁금했었지. 근데 별 대수롭지 않은 듯한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nder 나오면 if, 그죠? 혹은 이제 whether도 생각할 수 있는데 whether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뒤에 이제 or not 뭐 이런 쪽 구조가 올 때는 whether가 보다 더 제격이고요. 이거는 뒤에 문법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자, you'd like to come to the cinema. 자, 혹 나와 함께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가지 않는다 해도 별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 뉘앙스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if와 whether는 각각 목적절로서는 같이 사용이 되지만은요, 만약에 이제 주절로 나갈 때는 if가 문두에 나가서 의문사 절을 갖다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whether만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저 뒤에 아마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She refused to. 자, refuse. 투부정사와 결합한다라는 거 하나 챙겨두고요. 왜냐하면 refuse는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avoid와 escape 같은 경우는 싫어 하고 이렇게 약간 회피하는, 기피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동명사와 결합을 하지만 refuse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와 결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부정사 파트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요. 자, 뭔가 정언을 하다는 뜻이죠. 뭔가 정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 정언하기를 거부했다 이 말이죠. The murder charge against her. against라는 단어, 그죠? 알아두고요. 그녀에 대한, 그러니까 살인의 혐의가 was dropped. drop이 기각되다. 라든지, 취하된다라든지, 문맥에 따라서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살인의 혐의가 뭔가 기각 혹은 취하되지 않는다면, 이 고소라면 취하가 되겠죠. 근데 법률 절차를 밟아 들어갔다라면 기각이나 이래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각되지 않는다면 그녀는 정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래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의미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unless가 제격이다. unless. 그죠? unless가 나오면은 우리 앞 문부편에서 unless는 어떤 상황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한 표현이라면은 in case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좀 대비해서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단어 하나 우리
체크해야 될 건 drop이 재밌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을 갖다가 목적으로 취해가지고 drop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말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말 뭔가 영어가 들어오고 난 뒤에 영어적 표현이 우리말식의 어떤 표현에 많이 섞여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 좀 식자라는 식자층에서 이런 표현을 한번 보고는 이 재밌다 싶어가지고 우리말을 표현할 때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결과 마치 우리말 아주 고유한 우리말처럼 이렇게 뭔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용어적 현상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드랍도 아마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 그 녀석 말이야 하도 막 귀찮게 굴어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다가 어디 떨고 버리고 내 혼자 그냥 여행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사람을 갖다가 어떤 장소에다가 떨구다 이런 거. 떨구다라는 이야기는 그다 두고 내버려 두고 leave 떠나왔다 이런 뉘앙스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쓸 때 drop 동사를 쓴다라는 거 하나 챙기고요. 자, 그래서 답은 unless입니다. unless 뭐뭐라는 상황이 없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라면.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It remained unexceptionally 아주 특별한 어떤 희귀한 책으로 남아 있었다. 자, it was reprinted 그것이 다시 2011년에 재발간될 때까지는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 시점까지 쭉 와서 발간이 되고 난 뒤에 그 시점부터 exceptionally rare book이라는 이 어떤 위치에서 벗어났다 이래야 되겠죠. 이 때문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until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 줄곧 이래 되니까. 그래서 2011년에 재발간될 때까지는 아주 희귀한 어떤 책으로 남아 있었다. 이 전지사 혼내주기 구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구판 이야기. 쌤이 그냥 한번 재밌어서 이렇게 until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우리 앞에서 단 했었죠. 그죠? It will not. 그건 It will be long before. 과거 쌤이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본고사 시절에는 이 before도 물었고요. 그리고 he returns home 이랬죠. 그죠? 할 때 이때도 will return으로 쓰면은 틀린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주로 before를 물어오든지 아니면은 returns 단순 현재형을 물어오든지 이렇게 물어왔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그는 머지않아 돌아올 거다. not가 오면은 머지않아 돌아올 거다. not가 없으면은 한참 후에야 돌아올 거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before를 그대로 보면은 뭐뭐 하기 전에 시간이 will not 하면은 길지 않을 거다. not가 빠지면은 시간이 길 거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before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단수 현재형을 써야 된다. will return을 쓰면 틀린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설명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단순 현재 시제의 어떤 의미와 기능,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단순 현재형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이 화자의 인식 속에서는 그가 돌아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의 팩트라고 인식하고 한 표현이라 그랬죠. 그죠? will return을 과연 못 쓸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쓸 때는 그가 돌아오려고 하는 이 사실이 팩트로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딱 확인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그것이 뭔가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든지 그죠?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간 불투명하다든지 네, 그런 의미를 갖다 표현할 때는 will을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수 현재형을 쓰는 것은 화자 입장에서는 그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하나의 팩트로서 표현한 거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before. 자, 여기서는 이제 many years라고 썼죠. 그죠? 물론 it was many years before anyone could 이렇게 과거 시점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 it was 20 years before he returned home 이렇게 하면은 그가 20년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 점검하고 갑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before가 돼야 되겠죠. 자, anyone 누군가가 can predict the hurricane's behavior. 뭔가 태풍의 어떤 움직임인데, 뭐 태풍의 어떤 이동 경로 정도로 보이겠죠. 그죠?
태풍이 뭐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뭐 강도가 굉장히 풍속이 강하다. 또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양의 어떤 강우를 동반하고 있다.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 경로죠. 그죠? 아무리 강한 태풍이라 하더라도 지역을 갖다가 빗겨나 버리면 별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뭔가 이동 경로에 중점을 둔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ith much accuracy, 아주 상당히 정확하게 태풍의 어떤 이동 경로 혹은 행태를 갖다가 예측하게 되기 전까지는 뭐다, 많은 해가 걸릴 거다 이 말이니까 앞으로도 아주 여러 해가 지나야지 태풍의 어떤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은 뭐겠습니까? The moment, 그죠? moment. 그리고 the instant.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뭐 하자마자 이 말이죠. As soon as의 뭐 대용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she blushed, 얼굴을 갖다가 붉히고는 hurriedly, 황급하게 서둘러서 방을 떠났다,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not가 나오고, 이제 not가 나올 때는 as나 you라 해가지고 as나 since나 for나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because를 써야 됩니다. because. 그래서 뭐뭐라고 해서 뭐뭐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 he's meanly, 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좀 천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옷차림이 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옷차림이 천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막연한 대상이니까 look down upon, 좀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죠. 불특정한 일반인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one을 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경구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누군가가 옷차림이 천박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should는 뭔가 권고적인 당연한 어떤 기대감을 표현하는 거지, must 하면은 역시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의감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자, look down upon은 despises, 경멸하다고 뭐 잘 알겠지만 look up to가 반대 의미고, 그죠? 그리고 respect,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조금 복잡하네요. 살짝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10번하고는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좀 잘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since와 as는 어떤 하나의 팩트를 갖다가 두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because는 팩트가 아니고 어떤 일정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다가 명확하게 표현할 때는 because를 쓰지만, since와 as는 일단 뭔가 그 이후에 표현되는 절의 내용이 하나의 팩트로서, 엄연한 사실로서 표현된다라는 거. 자, 일단 그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럼 I have become a mother. a mother 쓴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the mother가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이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니가 되었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녀를 갖게 되었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임신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자녀를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보니까 the sound of children's voice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목소리, 이 사운드는 이 목소리가 내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뭔가 이 토토지 같이 동어 반복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아이들이 그냥 목소리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has lost, 잃어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현재 완료의 어떤 결과적인 의미. its charm, 그 매력을 갖다가 잃어버렸다,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거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는 우리 부모, 어머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서양의 여성들을 이렇게 봤을 때,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처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보면은 가장 이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조카죠, 조카.
쌤도 어린 시절에 고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뭔가 뭐 천진난만하고 맑고 즐겁고 이렇게 들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딱 이제 자녀를 딱 두고 보니까 애를 갖다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뭐 칭얼대는 소리라든지 뭐 말 안 듣는 우리 뭐 미운 몇 살이라 그러 5살이라 그럽니까? 되고 나면은 아이들의 목소리 자체가 처녀 시절에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되다 보니 좀 이런 뉘앙스죠. 그죠? 그래서 since를 딱 이어보면은 앞에 이제 since가 연유라 있기 때문에 뉘앙스를 그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그 매력을 잃어버렸어. 아이들 목소리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근데 그 연유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엄마가 되었거든. 좀 이런 뉘앙스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되고 보니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때는 now that I have become mother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뭐 약간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ince와 now that이 now that은 어떤 상황의 변화라고 했죠. 그죠? 새로운 어떤 new situation을 갖다 표현할 때 그 이전과는 다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I've become a mother 했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다라는 의미로 보면 now that 이렇게 해도 의미가 어떤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요. 아무튼 보다 더 적인 것은 since인 것 같습니다. since. 또 since가 엄마가 딱 됐다라는 이 의미가 물론 현재 완료로 쓰고 있지만 어쨌든 자녀를 딱 낳고 기르는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좀 이런 뉘앙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줄곧 이런 뉘앙스로도 또 since를 이해를 하다 보면은 봅니다. now that보다는 since가 보다 더 제격이다라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now that을 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now that we are all 자, 우리 모두는 했죠. 자, 여기서도 우리 모두를 표현하는 all 부사라 그랬죠. 그죠? 부사가 어디에 왔습니까? 비동사 다음에 오는 we all와 a보다도 we are all 이렇게 쓴다라는 거 체크하고 우리는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모두가 part of the global village 지구촌이죠. 그죠? 지구촌의 한 성원이다 이런 말이죠. Everyone becomes a neighbor.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A neighbor. 이웃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글로벌리즘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독해에서 이어집니다. 글로벌리즘과 반대는 우리 로컬리즘이라고 해요. 로컬리즘.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cosmology라고 앞에서 cosmology라는 용어 한번 두 번쯤 나왔죠, 그죠? 전 우주적 관점에서 본 어떤 지구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를 갖다가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라는 것은 정말 먼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조그만 어떤 입자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 안에서 다시 막 갈라가지고 뭐 다툼을 한다든지 문화적인 어떤 우월성을 갖다가 내세운다든지 더 나아가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자체가 너무나 우매한 짓이다 라고 이제 인식하는 게 카즈마올로지인데 이 말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살짝 또 글로벌리즘을 스포트하는 옹호하는 이런 어떤 뭔가 전략적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쌤이 살짝 해봅니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Now that 이어보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Now that So we are all part of the global village. So 과거에 뒤에 뭐 나오겠지만 이 로컬리즘은 어째 보면 내셔널리즘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어떤 거 아니고 민족 국가도 아니고 쭉 이렇게 시스템화되었던 지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가 되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now that이 제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본 구분 문제와 여러분들 살짝 뉘앙스를 한번 느끼면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는 이러니까 뉴 시대이션을 이야기한다.
우리 모두가 지구촌의 한 성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누구든 다 이제 유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Her parents have long since. 이 표현 알아두고요. long만 쓰면은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말이고, since는 이미 died, 죽은 시점,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뉘앙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talks about,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n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한다. 마치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서로가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뭔가 돌아가셨으면은, 과거 시제로, 그죠?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뭔가 상반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보를 나타내는 even though, 그죠? 혹은 뭐 even if보다 even though가 좀 제격입니다. even if를 쓸 때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The young man looked embarrassed. 뭔가 굉장히 당혹한 표정이다.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As 나왔죠, 그죠? He was가 아니고 were이다. 가정법이구나. 그럼 as if, 그죠? As if he were a spy whose cover had been blown. 그 가면이 그냥 had been blown. 이때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이 시점보다 그 이전에 막 일어났던 상황을 갖다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가면이 벗겨진, 가면이 확 벗겨진, 좀 blown은 느낌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뭔가 확 날려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천천히 벗겨진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있다가 갑자기 가면이 확 벗겨지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번역을 할 때 이런 걸 이제 살려야 되는 겁니다. 느낌을. 그냥 단순히 가면이 벗겨진 뭔가 스파인 것냥 이거보다는 가면이 확 벗겨진. 그래서 보다 더 embarrassed 하고 이렇게 당혹하다는 데서 의미가 서로 상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그는 가면이 확 벗겨진 스파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굉장히 당혹한 모습이었다. 이래 되죠. 그러면 그가 실제로 스파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가정법으로 표현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I'll come to the party. 그래, 파티에 참석하겠어. 자, on the condition that you don't wear those ridiculous trousers. 했죠. 자, 너가 입지 않아. 이 those는 좀 우리 그 강조의 부사, 그죠? 강조의 부사 할 때 those big house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those ridiculous 이렇게 할 때 이건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뉘앙스가 그와 같이 그처럼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ridiculous, 다른 사람한테 좀 비웃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바지를 갖다가 입지 않는다라는 조건이라면 내가 파티에 참석하겠어. 뭐 같이 파티에 가자 그러는데 입은 바지를 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시 trousers,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기능적 상호복수라 그랬죠. A 파트와 B 파트를 모두 다 그 기능을 갖다가 인정하는 인식에서 복수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on the condition that 뭐뭐라는 조건에서 이래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은 despite를 해도 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in spite of도 있죠, 그죠? in spite of도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쓰라 했기 때문에 in spite of보다는 despite를 써야 되고요. 쓰려면은 혹은 우리 앞에서 본 게 뭐가 있습니까? not withstanding, 그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보면 stand with가 뭐뭐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함께 있다 이런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notwithstanding some members' objections. 자, 일부 회원들의 어떤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생각 이유를 갖다가 단정적으로 탁 내던지는 표현이죠, 그죠? 이때 think of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of은 인지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가져와서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을 think of고 think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밖으로 팍 내던지는 표현이라고 해요. So we must go ahead. 우리는 반드시 go ahead.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with the plan. 그 계획을 계속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despite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되지만 notwithstanding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지만 some members of sections notwithstanding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붙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with가 go ahead with 이래 전체로 이래 보면서 뭐뭐를 계속해서 추진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with는 do with 그리고 deal with에서 나오는 이 with는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의미에서 또 지배하는 의미에서 이게 처분 혹은 다룬다 이런 다룬 우리가 이제 보면은 to begin with 그죠? to begin with 혹은 to start with 혹은 to deal with도 맞습니다. 그래서 to begin with 하면은 우선 할 때 뒤에 나오는 이 대상을 먼저 다루면서 시작한다. 뒤에 나온 대상을 다루면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부터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with도 다룬다라는 거죠. 뭐 to deal with도 무엇을 다루면서 뭐뭘 하자.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그 계획을 갖다가 뭔가 다룬다. 계획을 다룬다라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계획을 갖다가 계속 계획을 갖다가 추진한다라는 의미죠. 그 의미를, 추진하는 것을 계속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가 go ahead with는 무엇을 계속해서 추진하다, 다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전치사 with도 여러분들 딱 챙기고요.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면서, 앞에서 학습했던, since, now that, 뭐, 이런 등등, 또 because의 의미, 좀 종속접속사에서 미묘한 뉘앙 차이를 보이는, 접속사들까지 한번 챙겨보면서 우리 앞에서 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문법 연습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영문 독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학습해 보기로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